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 시대에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익숙지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익숙해지겠죠. 예,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장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쭉 그동안 이 공부를 해오면서 이 복제의 원리가 결국은 이게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보면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사실은 저 천재라고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단테 같은 사람들이 원래는 흙수저였었어요. 그러나 머리는 상당히 좋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성공하고 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게 된 계기는 그분들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이 메리치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 메리치 가문이 모든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오늘날 유럽이 전 세계의 이 황금기를 맞게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멘토와 멘테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는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도대 제도라고 해가지고 거의 7년 정도를 같이 스승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복제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벌써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태리 밀라노라든가 피렌치 같은 데를 통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르네상스의 어떤 문해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복제 원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제 원리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갖춰야 될 어떤 자질을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한계 극복을 꼽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 차별화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제 모든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요거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의 인간의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분들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간다면은 아마 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상당히 윤택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게 한계 극복이에요. 한계 극복은 쉽게 얘기하면 인내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정신력, 인내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뭐 정신력 강화, 뭐 인내력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리더들은 이걸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내력을 키우면서 한계 극복, 인계점이라고 하죠. 이 인계점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한 정신력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꿈을 통한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일단 우리는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일단 시간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성공 비결 하면은요,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의 성공 비결은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잠을 줄이고 노는 것을 최소한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비용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가보고 싶은 거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 미래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끊임없는 학습인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 졸업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대학까지 배운 거 가지고 모든 걸 써먹으려고 합니다. 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배운 건 별로 없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더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복제의 원리는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바로 복제 원리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자, 긍정 마인드. 뭐 긍정 마인드 폭넓은 얘기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시작이 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엔드예요.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모든 걸 도전하는 그런 이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되고요. 뭐든지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피해가요.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깨닫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 능력입니다. 자, 이 소통 능력은 관계거든요. 관계 형성이에요. 사람관계. 결국은 사람관계,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결국은 마음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은 과학이 대신하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통 능력이라든가 긍정의 마인드라든가 끝없는 학습이라든가 한계 극복, 이런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인성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직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 관계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떠오를까요? 아메이 하면 사자성어. 저는 일로 영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쓰고 싶어요. 예. 저 한자를 하나만 써볼까요, 이게? 1.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평생을 안락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고생을 하지만은 평생 자자손손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로 할까요, 우리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욜로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욜로 많이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욜로라는 그런 그 유행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희망이 없습니다. 취업도 잘 안 되죠. 자영업도 잘 안 되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좋은 차 사가지고 즐기자. 집도 필요 없다. 애도 안 낳겠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나이 들면서 굉장히 힘든, 미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처해야 되고요. 아마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욜로 뭐 소확행 이런 부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미래를 포기하는 용어예요. 정말 욜로 하다가는 골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우리는 소액행, 욜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인생을 살아본 제가, 또 이 사업을 해본 제가, 또 많은 성공자를 만나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말
누군가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선배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인생의 선배뿐만 아니라 제가 삶을 통해서 또 성공도 했고 또 그런 과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다 해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다 즐겁게 해봤지만 여행도 많이 해봤지만 제일 행복한 시간은 미팅하러 가는 시간이고 미팅하는 시간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가겠죠. 여러분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성공한 그런 다음에 제 얘기 아마 이해할 날이 옵니다. 이제는 내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 희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 또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업을 전달함으로 해서 같이 성공하고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날을 기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또 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야만이, 시간이 흘러가야만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미팅을 즐기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아마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아마 그 강의를 못 들으셨을 거고요. 이미 저하고 10년 이전에 사업하신 분들은 제가 요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강의를 반드시 하면서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 오늘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그 10년 전에 강의했던 강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됐어요. KDI입니다. 이게. 그래서 2009년도 12월 29일자니까 딱 10년 전인 겁니다. 10년 전에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10년 전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걸 공부했고 이걸 봤고 이것도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미 그 전서부터 이 중요성을 제가 깨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했겠죠. 그때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 있고 또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의 경쟁력이 자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10년 전의 보고서 내용이 불과 3일 전 10월 8일자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얼마 며칠 안 된 거지만 코로나 이후에 원격 수업이 지속되는데 여기에 원격 수업이 지속이 되면서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 노멀 시대, 이건 새로운 교육 기준이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교육 기준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온라인 교육, 영상 교육이 이제 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모의 교육열 재력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동네에서는 실시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머닝러싱이라든가 아니면 가상, 증강현실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다음 3D,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에서는 공교육, EDS에 의존하고 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EBS 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학력 격차는 이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사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학부모들한테 했는데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 83%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3%는 적극적으로 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필요한 교육이다. 사교육이 필요하지 없다 하는 거 17%밖에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보면 사교육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마 ABO들이 상당히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보네요, 저는요. 예, 왜 ABO들은 사실은 뭐 교육의 중요성을 이 사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왜?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처럼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진짜 0.1% 아주 소수의 초에리트 계층들만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연구원들이라든가 뭐 거기에 핵심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수의 삶을 누리게 사는 거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이 초인류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거의 뭐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직장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 이후에 사교육 참여율 변화의 체감, 사교육 그 참여율에 따른 변화된 체감을 교사들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사교육을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 체감이 확실히 느낀다라고 답을 한 교사들이 48.3%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다가 42%, 그래서 약 90.4%가 긍정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한 거죠. 나머지 9.6%만 뭐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현실적인 지금 답한 거예요. 10년 전에 봐서 이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이런 전문적인 보고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런 전문적인 보고서를 낸 것을 우리가 같이 접하면서 이것을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아미 비즈니스라도 했다면 지금 10년 후가 됐으니 뭐가 됐을까요? 최선 다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미 10년 전에 얘기해가지고 못 들은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고, 녹음해서 들어야 되고, 정리해서 들어야 되면서요, 계속 반복 들어야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깨닫고 이걸 정리했었을 때, 그 이전부터 저는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4년 전에 이 비즈니스를 만났죠. 제가 지점장을 사표 쓰고 전업을 했던 획기적인 일들이 바로 이런 세계를 저는 전문가들부터 계속 전달받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읽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2009년도 12월 달에 이 자료를 딱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중요한 거로구나 이거. 이제 우리 ABO들한테 정말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내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양대 조건이 있어요. 성공의 양대 조건은 뭘까? 지능하고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능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통해서 빈곤층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능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능도 좋고 노력도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그런 축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덱스터 예거라든가 뭐 우리 니치 디보스 사장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우리 사업을 통해 성공하신 분들은 ABO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새롭게 이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빼놓고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의 창업자 베조스라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중산층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을 창업한 겁니다. 그분이 1년인가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아마 몇 조를 아마 이혼 소송비를 아마 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분은 소득 재분배하는 사람이에요. 이혼을 계속 해야 돼. 예. 그래서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쩌거나 하여간 대단한 능력이 한데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그 아이들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분도.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어떤 사업든 성공하려면 2년 내지 3년 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 왜 아마존은 그렇게 좋은 아이들 가지고 성공하느냐? 어떻게 비결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웃으면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는 3년 전에 남들 놀고 먹을 때, 즐길 때 자기는 열심히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결과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사업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어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저항이 거세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건 베조스 얘기는 좀 다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 간 사람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죠. 베조스도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 일을 선택하니까 미쳤다, 돌았다, 이런 소리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저항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베조스가 우리 같은 다른 사업, 창의적인 사업을 했지만은 분명히 두 가지는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달라요. 세 번째 내용은 획일적인 일을 하지 말고 비효율적인 일을 해라. 효율적인 일을 하지 말고 비효율적인 일을 해라 그랬거든요. 요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은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복제해서 반복해가지고 복제 시스템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건데 이 베조스의 생각 세 번째는 다릅니다. 비효율적인 것을 자기는 늘 도전하고 시도했다. 그건 뭐냐? 상상력을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도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새로운 게 도전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 누구나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천재들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천재들은 이런 몇 가지 일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효율적인 거, 획일적인 거, 정해진 거 이런 부분만 우리가 반복만 해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만 해도 우리는 또 스폰서를 따라서 반복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지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노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능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노력을 한 사람, 창업을 해가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으로서 좀 이 대단한 또 이 성공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존경받는 일본 기업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소득 세금 납부 순위 1위예요. 177억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중졸이에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고 세금도 개인으로서는 최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며 살아라 그랬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내가 옳은 일이 있다면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후천적인 노력에서 가능하다. 당신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천적인 노력에서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저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후천적인 노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후천적인 노력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그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이에요.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평생 공부하는 얘기예요. 부족한 사람이 공부를 하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사업을 얘기한다면 시스템 공부하고 전문성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이게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습관의 원리를 가져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작은 습관이 뭔가? 작은 걸 소홀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작은 돈 소홀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돈을 그냥 푼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커피를 뭐 하루에 한 2잔 정도는 내가 마셔야 된다. 그게 소확행이다. 행복하다. 내가 200만 원 산 데를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해서 200만 원 버는데 하루에 10,000원씩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난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먹고 쓰는 것은 일시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0,000원씩 내가 펀드에 가입을 했다가 치면은 1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면 30만 원이고 1년이면 얼마예요? 36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죠. 10년이면 3억 6천이죠. 그죠? 10년이면 3,600만 원인가요? 3,600. 10년이면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억 정도가 되는 건 1억 정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리 원리로 가면요. 20년, 30년 가면요. 몇십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노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 사업도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품 데모도 조금 배워나가는 거고 쇼대편 조금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했나요? 천재도 몽당연필은 따라 몽당연필만 못하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뭘까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하더라도 메모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 투자신탁 다닐 때 부자들 만나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사업했으며 어떻게 행동을 하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도 제가 가장 관찰을 하면서 주의 있게 봤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스폰서 업라인들 덱스터에게 시스템을 제가 공부하고 보면서요. 거기서 제가 정말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불변입니다. 그 다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복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번째는 어떤 결정이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겠다면 성공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실패도 내 책임입니다. 이게 사이트 히스토리가 우리한테 내준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후천적 노력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등상보다는 개근상이 좋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우등상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우등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개근상이 더 좋은 거야. 우등상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내가 실망할까봐 그러는구나.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우등상은 아니지만 진짜 상당히 상위권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개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개근상이라는 건 근성이요. 근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근성. 끈기와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끈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 이제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제가 상업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산학원을 다니는데 주산학원을 다닐 때 3명의 친구가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산을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기도라 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렇게 좀 일을 봐주면서 그 학원비를 면제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걸 해주면서 제가 면제받은 공부를 주산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산 3단을 제가 따가지고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하고 똑같이 3명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 주산 배로단 친구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상위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주산학원을 다녔던 3년 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지금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나 끈기로 살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정말 옳은 일을 하면 집중적으로 꾸준히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양대 조건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의 부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문성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스폰서와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간다면은 우리도 부를 누릴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아까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가난한 아빠의 자녀들이 훗날 가난해질 공산이 크다 그렇습니다. 뭐 부만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고도 상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비어들이 여기 와서 짧은 시간에 크게 성공하길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되고 좌절되는데 이곳에 와서 시스템 공부도 하고 또 성공자들 만나고 또 제품 공부도 하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 뭘 배워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거라고나 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매일 읽고 CD 매일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집에서도 공부하게 되고 하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매일 잠자고 술 먹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 모습을 보는 거 하고요. 공부하고 미팅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미래를 꿈꾸고 있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요 정말 자녀들의 올바른 습관을 부모들이 복제시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에이비어들 자녀들은 삐뚤어 나간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녀들은 다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다 유학 가서 공부하고요.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도 하면서 우리 자녀 2세 교육에도 우리가 좋은 규범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020년도 9월 달에 남들은 코로나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특히 점포 가진 사람은 더더욱 힘듭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보증금까지 까먹고 있을 상황이죠. 건물 가진 사람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임대가 이제 계속 공실이 늘어나니까 세금은 내야죠.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나가야죠. 은행이자 나가야죠. 예전엔 건물 가진 사람이 정말 이 인세 수입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또 직장인들은 언제 잘리는지 모르는 거고, 그죠? 근데 아메이비즈는요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풍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딱 누르면 어느 한쪽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들면 같이 힘들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한국아메이가요 성장이 8.1% 성장했습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고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8.1% 성장했습니다. 자, 우리 우리 그룹들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9월 한 달 고생하셨고요. 10월 달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11.3% 한국아메 평균보다도 좀 3% 높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여러분들 해나가시 바라고요. 자,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이 그룹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 관련 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관련 사업을.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식을 계속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뉴트리 매출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키워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뉴트리라이트만 전문가만 돼도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매출의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유망한 비즈니스 중에서는요, 맞춤형 비즈니스가 유망하다. 제가 아마 몇 년 전에도 이 교육을 계속 했을 거예요. 맞춤형 비즈니스. 이제는 1대1 비즈니스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른 집합 교육이 안 돼요. 오프라인 교육이 안 되는데 1대1 미팅은 되잖아요. 우리 60년도 그 미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만나가지고 건강 상담하고 혈압 체크도 해주고, 그쵸? 자, 이미 하면은요, 머리카락 딱 뽑아가 딱 제시하면은 5년 후에 이분의 가족력이 딱 나올 정도로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소비자 머리카락 하나, 침샘 하나 뽑아가지고 딱 보내면 그분의 5년 후에 가족력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예상된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트럴라이트 이런 제품을 사장님 가족은 드셔야 합니다. 하면 그분이 나는 건강한데 왜 그걸 먹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거가 딱 나오는데 우리 가족력이 이렇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보조식품을 먹게 되면은 5년 후에 그런 가족력이 우리 부모님은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족력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뉴트럴라이트의 어떤 위력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맞춤형 비즈니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땡겨진 것 뿐인데 원래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1대1 미팅은 아무도 지장이 없잖아요. 1대2 미팅까지도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다수를 놓고 우리가 강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놓고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 미팅, 스폰서 미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위 스폰서하고 미팅하는 부분 빠지지 마시고요. 거기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영상 교육, 언테크 교육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 해양 사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참 공교롭게도 우리 비즈니스는 감성 비즈니스예요. 감성 비즈니스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로봇이 할 수 없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감성 비즈니스를 우리 60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이건 로봇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은 뭐 아까 부족한 게 많아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 모든 것을 꿈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 30살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고요. 40살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뭐를 전공하려고 하냐면 마케팅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행에서 제가 마케팅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었는데 가만보니까 마케팅 이전에 사람을 알아야 되겠더라고.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뭘까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객들 만나면서 그런 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모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에 인사관리 전공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인사관리 전공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했을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 논문을 쓰다가 제가 못 썼어요. 인사관리 논문을 쓰려니 너무나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던 때 제가 아메를 맞는 겁니다. 아메 비전을 딱 보니까 내가 공부를 계속하는 게 중요한가,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 사업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내가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논문 그냥 포기하고 아메 비전 딱 보고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95년도 3월 달에 사인해가지고 97년도 다이아몬드 되고 99년도 수석되고 2001년 더블 되고 2003년도에 FC가 됐어요. 화운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았죠.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이 된 거예요.
50이 되다 보니까 10년 지나면 이 석사 유효기간 끝나더라 보니까 운 좋게도 3개월 남은 거예요. 아, 등록해야 됐구나. 시간도 있고 경제적인 이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아, 이거 인사가 참 어렵다. 근데 왜 당신이 왜 꼭 이걸 꼭 쓰려고 하느냐? 당신은 아메이가 성공하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아메이가 사회 기여 공헌도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한국 아메이 사회 공헌도에 대해서 석사 논문 쓰는 게 어떠냐? 교수님 이거 경영학 박사로 경영학 석사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분이 그 쓰라고 해서 내가 그쪽은 내가 또 많이 알고 또 내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자료도 받고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돼서 석사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면 나도 공부할 만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고 시간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제가 공부를 계속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에 제가 박사 과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20년이나 보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할이라는 그 학자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아마 번성할 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시간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내가 한국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 없는 논문을 제가 최초로 썼고요. 정말 영어 실력은 특출나지는 않지만 더듬는 영어로 교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그 다음에 그 MIT, 스탠퍼드, 프린스턴 대학, 그 다음 뉴욕 대학,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이 7개 대학을 다니면서 논문 수집도 하고 직접 교수를 만나가 자문도 얻고 하면서 한국에 없는 논문을 외국에서 제가 구해가지고 쓴 논문이 이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최초의 국내 1호 박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버트 마르코즈 후주라는 국제 임명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세계 최초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학위 논문을 썼다 해가지고 엘버트 상을 저한테 수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이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아마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그냥 좋은 대학 나가지고 그냥 승진하고 진급했다면 저 아마 이거 안 했을 겁니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죽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객들을 얼마나 제가 애지중지에 모시고 했냐면은 정말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여기 이 분당 같은데 여기 보상, 수지 보상, 평택, 영통 이런 보상 지역은 우리 한국투자스타 수원지점에서 거의 진짜 불모지를 다니면서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전날 가가지고 잠을 자가면서 논에 가서 못짐도 이렇게 도와드리가면서 농부들 보상받는 사람들 자금도 유치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좋은 생활 습관을 제가 배우고 듣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감성 비즈니스가 이제 에이비어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비즈니스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맞는 시대적인 요소고요. 네 번째는 한국아메이가 제가 이번에 딱 보면서요. 한국아메이의 발빠른 언테크 체제 전환이 아주 특출났습니다. 전 대단했어요. 이번에. 한국아메이 그 경영진들, 우리를 도와주는 컨설턴트들이 정말 시대에 맞춰서 언테크 교육을 시키고 있고 모든 영상 교육을 다 전환하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전환하는데 빠른 속도로 적응하도록 도와줬고요. 글로벌 아메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상 프로그램을 늘려줬잖아요. 브론즈 핀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다 예상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비어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많은
소비자들한테 우리 제품 좋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완포한 제품을 많이 우리는 되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려주면서 우리 사업을 촉진시켜주고 기초 사업가들한테 보너스 받게끔 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저는 한국아메이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아메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런 회사와 이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향후 경제 사정은 어떨까? 사실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3일인데 대통령 선거 끝나게 되면 아마 이게 사실 편만화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도 이 경기가 안 좋고 기업이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 빼놓고는 상당히 그 주식이 가격이 비상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양적 완화 돈이 이제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2,500조 정도 찍어냈죠. 그 다음에 유로화가 지금 한 1,000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중국도 한 500조, 우리 한국도 한 100조 이상 찍어냈다는 얘기는 엄청난 돈이 이제 풀린 겁니다. 자, 어떨까요? 돈을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100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을 판 건 없고 그냥 100조를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무형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복지 정책을 쓰잖아요. 그죠? 지금 뭐 실업수당도 많이 지급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거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돈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에이비오들한테는 제가 축복받았다. 진짜 암에 만난 건 그냥 운명적으로 만난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하시는데 가볍게 들으실런지 몰라도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파운드 PT만 해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그런 수입이 들어옵니까? 100만 원 받기 쉽지 않아요. 200만 원 받기 더 어렵습니다. 내가 어렵게 200만 원씩 받는 돈을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돈을 하루에 10,000 원씩 커피값을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까? 소액항이라고 하면서 아마 저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200만 원 뼈빠게 번 돈을 한 달에 10,000 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이 유효한 거고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작은 습관을 가져라 하는 얘기 그런 얘기고요. 이게 그래서 이 97년도 IMF가 왔었을 때 남들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한국아미는 성장했고요.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어려운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 사건이 와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하락이죠. 폭락이죠. 그게 이제 전 세계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또 10년 후 아마 내년 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이비오는 어떨까요? 이 사업을 하는 한은 저는 아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까 무형자산 얘기했죠.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증여, 상속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고요. 엄청난 돈을 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사업을 만난 거고요. 아까 이제 아메이도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2, 3년 후를 보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베조스가 그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일반 사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도
2, 3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2, 3년 후에는 인사 수입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사하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이사할 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 가는 것은 분명히 저항도 있을 거고 분명히 시선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뭘까? 진짜 미쳤다 돌았다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베조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BO도 아닌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왜냐? 앞서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일반 기업에서 상상도 못한 일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일반 기업도 상상도 못하는 일을 꾸미고 있으니까 저 기업 이상하다, 저 CEO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고 나갔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죠. 우리 이 사업도 남들은 저항하고 거절하고 뭐 놀러다니고 즐거워하면서도 부자는 부러워하고 성장 부러워하면서도 지금 현재 노력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노력이 앞으로 3년의 결과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것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만약 부자가 10년 전에 부자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부자로 살 수 있냐?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 부의 기준 척도를 따라가야 돼요. 부의 마인드를 갖지 못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래서 상황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공부하라 그랬죠. 그죠? 이 얘기는 뭘까요? 공부하라. 그 다음에 현실 항상 상황을 점검하면서 극복하라. 한계를 극복하라.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쌓은 사람의 부의 어떤 그 축적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하라. 베조스는 비효율성을 얘기했죠. 우리 효율성.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것을 복제하고 똑같은 걸 쓰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베조스가 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품을 쓰고 공부하고 써보고 경험한 걸 주변 사람 전달하잖아요. 주변 서버 좋으니까 또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너스 돌려주잖아요. 편하게 모든 걸 집으로 배달도 해주잖아요. 여행도 보내주잖아요. 상수시켜주잖아요. 매달 증가하잖아요. 평생 우리는 보상을 받잖아요.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건 불경기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필수품을 우리가 쓰고 뭐 비누치하고 썼다가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르지 않는 금맥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금을 캐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금을 캐러 가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 사람 보는 거죠. 금강에 금을 캐러 오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금을 캐러 온 사람들 대상으로 세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 필수품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부자가 됐을까요? 그 사람이 떼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세제 파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없는 거예요. 100명, 10,000명 중에서 약 2% 정도만 금을 캡니다. 그럴 확률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린 99% 성공 확률을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남들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만나면서 정말 아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삶을 우리가 지켜주는 그런 우리 ABO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